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궁지에 몰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는 압박이 한동훈 지금 대표를 왜 저렇게 놔두느냐고 해서 지금 이제 친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나왔습니다. 힘없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한동훈이 막 달려들 경우에 감당이 안 된다는 저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제가 취재를 해본 내용으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활로 모색을 하려면 양자가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한동훈을 쳐내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오창희 국장님은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다. 네, 혈연, 지연, 학연, 뭐 또 흡연보다 끈끈한 건 근무연이다. 근무연 네. 20년을 넘어서기는 힘들 거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갈등 국면인 건 맞아요. 이를테면 대통령과의 만찬이 연기됐죠. 그리고 대통령이 좀 서먹하게 악수하고 지나갔고 기자회견에서 또 국정 브리핑에서 한동훈이란 세 글자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연찬회 때 대통령실 수석이 와서 브리핑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약속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피했죠. 이런 건 이제 갈등 국면으로 보여요. 근데 진짜 갈등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의 이를테면 합의를 할 거냐, 한동훈이 새로운 정치인으로 클 거냐, 자기 정치를 할 거냐가 진짜 갈등이냐 아니냐를 보여줄 텐데 아직 그런 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죽은 요란하게 변죽은 울리는 겁니까? 키우는 겁니까? 변죽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올리고 네. 있지만 실제로 갈등이라고 규정할 만한 건 없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은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권영숙 여사가 나무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큰 나무는 뭐 비바람도 맞고 이러면서 흠집도 나면서 크는 거다. 맞아요. 정치는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하위 파트너로 여기까지 왔다 치더라도 한동훈 씨가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정치는 적전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야당 너머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 아들을 억울하게 빼앗긴 최상병 부모를 보는 정치. 오늘도 아이들을 군대 보내야 되는 다른 부모들을 보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다른 평론가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반기문 총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죽어도 보수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콘크리트 30%가 있습니다.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풍선처럼요. 빠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공기에 구멍이 따로 있으면 그게 빠져줍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절대 정권이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지난번 탄핵 때처럼 우리 망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와 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선의 문제는 후의 문제니까 차후에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당장은 윤석열과 같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은 대체제가 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대체제를 때로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의료 문제 없다.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가봐라.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 심각한 상황이 맞다. 그런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중적입니다. 어떤 말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연찬회 안으로 이번에 처음인데요. 오늘 예정됐던 만찬도 이루어졌는데 공정 간의 갈등이 이게 감정 싸움이 됐다 이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자세히 들을 수 없는 주변에 이제 좀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의정 갈등은 국민들 목소리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겁을 먹고도 할 말은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그냥 잘 말 따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기회가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판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네. 그걸 이용하면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생길 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끊임없는 이인자고 추종자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그 편리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맞서는 힘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게 없다 이제 이렇게 보지만 또 박 교수 이야기 들으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민주당의 전략 전술적 판단이 지금 국민을 돌파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정 없지만 김건희 씨한테는 감정 많을 수도 있죠. 엄청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가지는 감정보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가지는 감정이 더 크다. 그래서 윤한 갈등이 아니고 알고 보면 김한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용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 6, 7년, 10년 정도 선배님이 평소에 이제 큰형님처럼 좋아하는 선배님이 김건희 씨 같은 분과 결혼한다. 저는 그때부터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 형님 왜 저런 분하고 결혼하세요? 반대했다가 결혼하면 입장이 꼬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사이가 안 좋겠죠. 지금 스텝이 꼬인 상태죠. 네, 네. 그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을 하죠. 네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네. 티타임장에서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최강욱 비서관 이렇게 앉았는데요. 정말로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뭐 이러면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신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배우자 각 씨가 그 자리에서 약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인식되는 고위공직자 부인답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남편이 꽉 잡혀 사는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 너무 의외였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통령실 쪽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건재한 데다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박 교수는 믿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드리자면은 약한 고리는 김건희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보수 세력들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영남의 그 정통적 보수 세력들도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한동훈 씨가 해야 될 것이 뭐 금투세, 종부세 같은 중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내가 뭐 영역을 넓히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수의 핵심을 쳐야 됩니다. 보수의 핵심은 결국은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의 친일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남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 씨가 모르냐는 거예요. 알고 알죠? 있겠죠. 예. 아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쇼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위상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위상인데 이재명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한 걸음 나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바지 사장으로 머물 거냐. 이건 한동훈 씨의 선택이죠. 결국은 보면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얼르고 달래고입니다. 네. 이제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동훈아, 너 그것도 못하지? 아이, 그 쪼잔하게 어리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동훈아 할 수 있어. 한번 용기 한번 내봐. 이게 사실은 정치에 얼르고 달래고예요. 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